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 최고의 사회를 맡은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입니다. 조금 전 당 지도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고년숙 여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봉화마을은 더 낮은 곳에서 더 가까이 국민만 바라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화에서 여는 현장 최고위가 각별한 이유는 민주당이 공소처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통과시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품은 뜻을 23년 만에 현실로 진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을 살피고 시대의 과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의 선언으로 제244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참석자 소개에 앞서서 울산시장 후보님의 점포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꼭 이기겠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방금 점포를 받은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변성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교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민주연구장 겸 경상시갑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양엽 조직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지은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모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남지역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박수현 전 수석 대변인님, 제가 소개해 드립니까? 네. 박수현 전 수석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남지역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김해시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두관, 양산시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현석 진주시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게 공식 호칭이랍니다. 회의 때는. 그리고 김상욱 의원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셨지만 어느새 더 많은 노무현이 피어난 이곳 봉화들녘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쌀이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드립니다.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 권력의 절대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절대 부패를 근절하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에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늘 죄송했고 늘 감사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검찰개혁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역사적 책무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수처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안고 봉화마을을 찾아 현장 최고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회의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인사를 올렸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을, 또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이 통과했을 때에도,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법이 통과된 지금도 개혁을 향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고 사무쳤습니다. 오늘 봉화마을을 찾으니 그 마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의 오만함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인권적 과잉 수사는 멈출 줄 몰랐고 무오류 신화에 빠진 검찰은 스스로 성역을 자처했습니다. 검난의 역사는 반복되어 결국 검사 출신 대통령은 검찰공화국을 만들었고 정치 탄압을 넘어 내란까지 자행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했습니다. 비로소 78년 무소불위 검찰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이 행사해왔던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수많은 독점적 권력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에 따라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그 길을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더욱 단단해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시는 검찰의 사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앞에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개혁과제를 완수하고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어야 한다는 지역주의 타파, 노무현 정신을 실현할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역주의 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광주가 승리하면 대구도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도약을 실제로 이끌어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당 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주십시오.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대구에 김부겸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님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주의 타파와 균형 발전의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 온 분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인 만큼 필요한 당내 절차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중종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유가와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개혁도 민생도 타이밍이듯 추경도 역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 등 민생 사활이 걸린 현안에도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 잡기입니다.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됩니다.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오후에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희생자 분들을 추모하러 갑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참담한 사고에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과 죄송함을 느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계획을 가지고 당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대전시당 특위와 대전시당 현장 지원팀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녁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약속하셨듯 당 또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헤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피해 복구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영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명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 기지인 동시에 4.19 혁명과 부마 항쟁, 87년 6월 항쟁을 이끈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 김해는 부산 신항과 가덕도, 김해공항,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에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남권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특히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김해는 항만과 공항, 철도,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김해를 중심으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당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해와 경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검찰개혁을 마침내 민주당이 완수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유에 군림한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도 검찰개혁을 완성한 것도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덕분이었습니다. 검찰의 역사는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사 동일체 원칙을 해체하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검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이루어진 조작기소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범죄자들을 단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는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남은 개혁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논의 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과제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주당도 노후 도심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도심 공공주택 복화 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을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등 정부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끊어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끄는 데에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경남도당 위원장 허승무 의원입니다. 먼저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 입으신 분들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경남지역 위원장님들과 6.3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봉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남 일정은 단순한 지역 방문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성과 보고와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고 그 방향을 분명히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봉화에서의 일정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지역주의 극복과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비롯한 검찰개혁 과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오늘 이 자리 역시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봉화에서 그 뜻을 되새기는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하동 방문과 진주 현장 최고위원회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이어지는 이 일정은 경남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직접 챙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이러한 개혁의 의지와 민생 책임을 도민 여러분께 평가받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중앙당 지도부께서 경남에 보내주신 신뢰와 관심에 힘입어 저희 경남도당은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경남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 경남을 방문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출마하신 우리 경남 지역의 출마 후보자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후보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래 불사춘 2009년 그해의 봄은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그런 봄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이런 따뜻한 봄 소식을 가지고 봉화를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봉화에 전해진 봄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진정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봄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님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개혁과제였습니다. 그 개혁과제가 이제 하나씩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과 그 토대 위에 또 하나의 개혁을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균형발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균형발전, 그 균형발전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생입니다. 그리고 민생의 첫 번째 과제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 나가야 될 국민들의 민생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퇴임 이후까지 대통령께서는 균형발전의 과제를 붙들고 끝까지 고민을 하셨던 노무현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5급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은 이곳 부울경에서 처음 시작했던 정책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시작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울경은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 가장 뒤처져 있는, 가장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꼴찌 수준의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울산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후보가 되신 김상욱 후보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부울경에 우리 당 후보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부울경이 지방주도 성장, 균형발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부울경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울경이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수도권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산항은 화물량으로는 환적항으로는 전 세계 2위, 전체 화물량으로는 전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그런 항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10위권 밖입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1.3조, 로테르담 항이 8.7조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부산항은 화물만 옮겨 싣는 항인데 반해서 세계의 유수한 항만들은 그 화물을 내려서 물류를 가공하는 가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항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전략 중에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북극 항로 시대의 대비책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발전 특위를 포함해서 당내에 이를 전담하는 전담기구와 함께 부울경이 동북아의 물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을 연이어서 방문해 주신 우리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경남 부울경이 이런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우선 우리 부울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정천회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장 후보가 된 첫날입니다. 정식으로 된 첫날인데 이 첫날을 이곳 봉화마을에서 우리 당대표님을 또 우리 지도부를 함께 다 모시고 자리하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또 한 번 더 다짐을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 아까 인사드리면서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이곳 부울경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 그렇게 다짐을 올렸습니다. 시민이 주인되고 기득권의 횡포가 시민들의 이익을 침탈하지 않는 공정하고 원칙이 지켜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올렸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삼천리 곳곳에 시민이 주인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3 내란을 일으키고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는 반민주 세력을 척결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도 또 우리 시민의 삶과도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 우리 부산, 울산, 경남 함께 이끌어가겠다 말씀을 꼭 좀 올리고 싶고요. 제가 요즘 그 말 자주 합니다. 불어라 동남풍 더 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파란색 뜨거운 동남풍을 우리 부울경에서 크게 일으켜서 6.3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견인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많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현안이 오랜 기간 쌓여있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기득권의 횡포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의 이익이 침해받고 공정한 경쟁 틀이 무너지고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서는 미래를 위한 전환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AX 대전환을 위해서라도 민주도시, 민주문화가 꽃피워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제조업 중심지입니다. 울산에서 제조업 AX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단 대표님 계시고 우리 지도부 계시니까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 제조업 AX 대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또 협력을 반드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경수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항로 시대, 이제 부울경이 물류의 중심지로 또 거듭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카타르 LNG 시설이 공격받아서 LNG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러시아의 야말반도에서 LNG가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LNG가 대한민국 최대 액화 항구인 울산항에 수입이 돼서 울산에 안정적으로 울산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안정적인 원자재나 에너지 공급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부울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부울경에서 통합시 논의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송구하게도 울산에서 선도적 역할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부울경 통합에 관한 논의가 불을 붙고 또 부울경 통합 논의가 선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운동장을 넓게 써야지만 도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갇힌 도시는 AX 시대에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 점을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또 우리 김경수 선배님과 함께 정말 우리 부울경이 메가시티의 중심 그리고 통합시의 중심, 권역별 지방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지혜를 많이 모으겠다는 약속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제조업 AX 대전환을 앞두고 노동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현명하게 반드시 길을 찾아 풀어내야 하는데 그 시험 무대가 저는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노동자들도 함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자본에 집중되지 않고 시민사회와 공동체와 노동자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정책과 실험 무대가 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선거 정말 시대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반민주 세력을 몰아내고 아울러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이익이 지켜지는 그런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짜 민주주의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 있는 우리 이곳 부울경에서 우리 부마항쟁부터 정말 많은 민주주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곳입니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 또 당 지도부에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명선입니다. 경남에 일주일 만에 이곳 봉화를 찾았습니다. 이곳 경남 우리 김해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평생 추구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자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의 핵심 거점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허물고 우리 지역이 함께 지역 주도로 성장하는 우리 노무현의 꿈을 실현해 나갈 우리 민주당의 일꾼들이 이 자리에 또 다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수 우리 전 지사님과 우리 경남의 우리 시장 원수 또 광역기초위원 후보님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일꾼들이 계시고 방금 전에 어제 선출되신 우리 울산의 우리 김상욱 우리 의원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과 울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후보님들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 일꾼들과 함께 우리 부울경이 더 크게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든든하게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검찰청이 폐지가 됐습니다. 중수청법, 설치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통해서 검찰청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와 우리 당 지도부가 오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검찰에 소환되시는 날 청산에서 대통령님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던 자들이 얼굴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 폐지를 완수하고 이곳 봉화를 찾으니 비로소 대통령님을 좀 뵐 면목이 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그리하는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이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어떤 국가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적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생존해 계셨다면 이재명 대통령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진 검찰이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어떻게 정치 부봉을 자해가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지 우리는 너무나 아주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많은 저항을 뚫고 검찰청 폐지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져 온 검찰개혁의 염원을 계승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노무현이고 문재인이고 김대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이 다시는 정치의 흉기로 악용되지 않고 억울한 국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들 때까지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한마디 덧붙입니다. SBS 언론노조 성명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언론노조 SBS 본부가 이재명 대통령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대다수의 SBS 구성원들과 언론인들도 저 성명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겁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탄압자로 보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대통령은 오보로 인한 피해에 진솔한 사과의 한마디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 피해자가 대통령이라고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언론의 의무입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외면한 채 언론 탄압이라고 덮어 씌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폭력입니다. 진짜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정권은 공영 방송 장악을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억지 의혹으로 면직시키고 KBS, MBC, EBS 이사와 경영진을 해임하거나 교체를 했습니다. 도스태핑에서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순방 전용기에서 MBC 기자를 배제하고 기자단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압수수색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언론 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진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여야 합니다. 보도가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저널리즘 기본이자 언론인의 양심이자 용기입니다. 이번 언론노조 SBS 본부의 성명은 오히려 언론개혁이 검찰개혁 못지않게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나서 곧바로 봉하마을에서 최고위가 열리게 돼서 더 뜻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곳 김해, 장유면 그리고 진영읍이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감회가 더욱 큽니다. 봉하마을에 올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셨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원칙과 소신을 지켰던 정치인,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했던 대통령,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우리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고 선언이 아닌 실천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도 부산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을 끝까지 선택했던 정치인, 바로 바보 노무현이었습니다.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의 결단을 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초석을 놓은 분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권력의 기득권에 가장 먼저 맞섰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셨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래서 대통령님이 유난히 더 그립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지켜가야 할 가치이고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이곳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다짐합니다.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던 전국정당, 국가 균형 발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대전공장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사고 수습에 헌신해 주신 수방관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공간인 일터가 한순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8년 동안 식민사법과 국민을 괴롭힌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소망이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야 기분 좋다라고 외칠 것만 같습니다. 민주당이 첫 현장 최고회의를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신 이곳 봉하마을에서 열게 된 것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고 대한민국의 명운은 검찰개혁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만한 일대로 오만해진 정치검찰은 노 대통령님에게 집단 저항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검사회 대화 다들 아실 겁니다.
정치 검사들은 대통령을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스스로 인사를 할 테니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달라고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또 논두렁 시계로 피의사실을 흘리고 표적수사, 모욕주기 수사 같은 못된 수사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검찰개혁에 저항했습니다. 이랬던 검사들은 승진하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 윤석열 내란 정권 핵심 공직을 꿰찼습니다. 이렇게 정치검찰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점점 더 통제가 어려운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야당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선택적 수사를 했습니다. 급기야 정치검찰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결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2.3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씨앗을 뿌렸던 검찰개혁의 꿈이 민주당의 상징이 되어 마침내 이재명 국민유권 정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식민사법 유죄, 조의대 법원과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어떤 국가기관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같은 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청래 대표님께서 올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국민 요구대로 100% 민주당으로 선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님의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 선출 결정은 민주당이 중요 정책이나 추경 같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거로 다수당이 된 정당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임위를 운영해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민주적 정당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고 중동 전쟁 상황 같은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허나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보십시오.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정부의 개혁이나 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어제까지 2년간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총 150회, 과방위는 141회, 행안위는 109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산자위는 71회, 외통위는 52회, 국방위는 50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이래놓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힘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내란 비호당과는 협치를 바랄 수 없습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까지 걸어막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짐이요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정당 해산의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 오는 길에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아까 관저에서 당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사모 아이디 쌀이비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서 이제 검찰개혁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여사님께서도 연신 눈가를 손으로 닦으셨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의 목숨과 바꾼 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더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움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뜻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시민주권, 그리고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길을 실제로 더 크게 열어낼 수 있느냐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 그리고 지역이 변방이 아니라 희망의 중심이 되는 세상, 시민의 참여가 나라를 움직이는 세상을 반드시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께서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 저희 민주당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5월 23일 또 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고심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려 봅니다. 살아계셨다면 지금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파병 압박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요? 2003년의 정세는 지금보다도 더 긴박했습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해서 북핵 위기가 한반도를 짓눌렀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넘어서 군사 옵션까지도 거론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라크전 파병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 공조 관리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했고 나중에 추가 파병까지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대도 거셌고 특히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은 파병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뼈아프게 일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명분과 국익 측면에서 모두 2003년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적어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전후 재건과 다국적 지원이라는 국제적 틀이 부여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목표도 불확실하고 확전 의료 속에서 동맹국들조차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임무의 성격도 다릅니다. 자이툰 부대는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해서 의료, 구호, 시설 보수 같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론되는 것은 해협 통행 보장, 호송, 기뢰 제거 같은 해상 안보 작전에 가깝습니다. 우발 충돌과 확전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셋째로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2003년에는 한반도 본토의 북핵 위기와 전쟁 억지가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과제는 중동발 에너지 충격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여론도 다릅니다. 노 대통령 시절에 국민들은 이라크 전쟁 자체에는 비판적이었지만 파병은 현실적으로 보자는 여론도 있어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함 파견 반대 여론이 확실하게 우세합니다. 노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장 보내자 말자라고 외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안보 이익이 걸린 일인지, 우리 장병의 생명을 걸 만큼 불가피한 일인지, 외교나 에너지 대응 같은 다른 선택지는 모두 다 써봤는지 끝까지 따져 묻고 또 물으셨을 겁니다. 외교를 총동원하고 경제 대응을 총동원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적 선택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국가 운명 앞에서 끝까지 고민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고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가장 무겁게 여겼던 그 태도를 계승하는 것이 오늘 봉화에서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고향이자 당신의 을이 서린 이곳 봉화마을에 오니 민주주의 완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애쓰셨던 대통령님의 노고와 필생의 헌신이 가슴 깊이 서리옵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썩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검찰개혁, 법원개혁, 민주대개혁, 민생대도약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그 고귀한 뜻 이어받아 영남의 남단 이곳 봉화마을에서 영남의 북단 봉화에 이르기까지 지역주의의 견고한 벽을 허물고 반드시 영남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이곳 경남을 영남을 숙주 삼아 재기를 꾀하는 내란 세력의 기도를 뭉개고 견제와 경쟁이 작동하고 다양성이 숨쉬는 민주주의를 더 크고 더 깊게 불어 넣음으로써 지역 발전, 경남 중흥,
영남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길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그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유능하고 성실하며 반듯한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의 깃발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경남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은 물론이고 그것을 실현할 예산까지 든든히 챙겨서 경남 도민을 찾아갑니다. 경남 도민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지방 주도 성장 경남 제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끔찍했던 윤석열 독재의 실정, 폭정, 학정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경남 도민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암울했던 내란의 사악한 기운을 걷어내고 국가 정상화,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동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경남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을 활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도 무역도 개별 국가의 민생도 모두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추경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추경 편성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고를 지원받는 공당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예고 없이 한 뉴스 브리핑 기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의 배후에 원세훈 국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팀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 언론에 망신 주기 용으로 흘리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와 SBS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보도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4월 20일 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단독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으로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8일 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KBS 보도가 나가기 하루 전 노 전 대통령 수사팀장인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난 사실이 국정원 적폐청사 TF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 측은 고가시계 수수권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팀의 언론 플레이를 주문하고 하루 만에 실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로부터 20여일 하루 만에 실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로부터 20여일 후인 5월 13일에는 SBS가 노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합니다. 국정원 TF는 SBS 해당 기자를 조사한 결과 검찰에서 취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만 주문한 것이 아니라 직접 언론사도 접촉해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4월 국정원 측은 SBS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KBS 보도국장에게는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권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TF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은 이 과정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보도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닙니다. 모렴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BS 논두렁식에 벌였다는 보도입니다. SBS 그 이후 논두렁식의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여기 SBS 혹시 와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에게 한마디 합니다. SBS,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SBS, 당신들의 모렴치,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지난번에는 우리 김기태 위원장께서 대표로 경남 지역위원장을 대표로 한 말씀 하셨는데 오늘은 김정호 의원께서 경남 지역위원장을 대표해서 한 말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 민주당 할만하지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효능감 팍팍 느낍니다. 마치 고구마 먹다가 얹히는데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착 체중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고 또 이심과 정심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울경에서도 그런 민주당이 자랑스럽고 우리 후보자님들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열심히 해서 동남풍 일으키고 전국적 승리를 함께하도록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민생입니다. 빨리 아까 25조 추경 전쟁 추경이라고 해도 좋고 민생 지원 추경이라고 해도 뭐 적절할 것 같은데 빨리 되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나날이 힘들어가는 서민경제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효능감 있는 정청래 당 지도부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신속하게 찔끔찔끔 하지 말고 화끈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사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준 국회 앞 삭발. 네, 지금 삭발했다고 합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요. 선거를 앞두고 삭발을 하면 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강원도 도지사도 삭발을 하고 부산시장도 삭발을 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민생에 협력하는 국민의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보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으로 최고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할 테니까요. 뒤쪽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